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손에 올려놓고 고민 많으시죠?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버려도 되는 것인지, 오늘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인형과 장난감과 스마트폰을 나란히 놔주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네, 대다수 아이들이 인형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선택해서 놀았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았지만 오늘날에는 디지털 시대가 됐고 디지털 장난감들이 나와 있고 또 스마트폰이 디지털 장난감으로 아이들한테 유용하니까 그냥 그거 갖고 노는 거지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인형을 갖고 놀 때와 스마트폰을 갖고 놀 때를 비교해보면 그 놀이하는 모습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 때는 인형을 손에 잡으면 일단 쭝얼거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아이들은 인형만 잡으면 일단 쭝얼거려요. 이 쭝얼거리는 것이 영유아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뇌와 비유대인들의 뇌 구조를 비교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그렇게 뇌가 발달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를 연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2D로 사고하는데 유대인들은 3D로 사고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13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13살 될 때까지 주로 뭐 하고 있냐? 쭝얼쭝얼쭝얼쭝얼쭝얼쭝얼쭝얼 뭘 암송해야 되니까 계속 쭝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쭝얼거림이 그들의 뇌를 비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발달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요? 아이를 앉혀놓고 야, 잘 들어봐. 이건 말이야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야. 네가 뇌가 창조적으로 발달되려면 계속 쭝얼거려야 되거든.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장난감을 줄 테니까 쭝얼거려라. 시작.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요, 마치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을 본 듯이 장난감만 잡으면 알아서 쭝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의 은총입니다. 사람은 원숭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원숭이들은 영유아기에 어떻게 지내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뽀로로 볼 때 자세처럼. 뽀로로 볼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들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쭝얼거리도록 DNA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장난감만 잡으면 쭝얼거리는 거예요. 인형을 갖고 놀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형 앞에다 놓고 맞짱 껴 이러고 보고 있나요? 그 인형이 마치 생물인 것처럼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것이 곧 뇌를 창조적으로 발달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손에 들려주면 어떡할까요? 아이들이 쭝얼거릴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왜 자꾸 아이 눈에다 스마트폰 뒤밀죠? 왜? 조용히 하라고. 스마트폰을 눈에 뒤민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마가 애 좀 봐주세요 하고 맡겨놓으면 애를 불러다 놓고 스마트키 탁 펴놓고 이거 눌러봐 와 잘한다 밀어봐 이러면서 아이가 저러고 놀면 아주 흡족해요. 여보 우리의 천재인가 봐. 이걸 벌써 다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아이의 입모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입모양을 놀리고 있지 않다면 저것은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원숭이 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몰에 유모차용 스마트폰 거치대라는 게 판매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모차를 타고도 세상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나비를 보면서 쭝얼거릴 수 없고 꽃을 보면서 쭝얼거릴 수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사줘도 자동차랑 노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위에다가 스마트 기기를 올려놓고 보고 있어요. 저 아이 지금 입을 놀리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영유아기 발달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각인육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각인육과라는 건 뭐냐면 영유아기에는 뇌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보통 종합적 사고 능력, 어떤 정보를 처리해서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는 보통 1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0살까지는 사고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접하면 그게 사고 처리가 안 되니까 바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각인은 임프린팅, 찍힌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오리나 닭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 왔다 갔다 하는 물체를 보여주면 그게 마치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것. 그래서 각인은 다른 말로 하면 애착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인이 됐다는 것은 애착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병아리도 신기하지만 저 개도 신기하죠? 엄마 노릇하고 있는 저 개. 보통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똑같은 만화 영화를 100번 보라 그러면 100번 볼 수 있어요? 못 보시죠? 왜 못 보실까요? 지겨워서. 자, 지겹다 무슨 뜻이에요? 종합적 사고가 작동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본 걸 100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5살짜리 아이가 와서 100번 본 애니메이션을 들고 와서 엄마 이것도 틀어주세요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때 엄마가 야 이거 100번이나 본 거야 지겹지도 않니? 여러분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겨우려면 이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전에 영상을 접하는 것은 사고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각인이 돼서 그것과 애착이 형성되니까 그것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의를 듣고 오셨는데 소장님 우리 아이는 4살인데 24시간 정철 영어만 봐요 그래요. 어린이 정철 영어 비디오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2살 때부터 영어 공부시킨다고 비디오를 틀어줬대요. 근데 아이가요 엄마가 드라마 보려고 TV를 딱 켜면 어딘가에서 놀다가 TV 소리가 나면 막 달려가서 정철 그런대. 그거 틀어놓으라고. 아빠가 뉴스 보려고 TV를 뜨면 달려와서 정철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 집 TV는 일단 틀어지면 그 비디오가 먼저 나와야 된대요. 다른 게 나오면 애가 뒤집어지니까. 어머니는 그런데 불편하지만 참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애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공부가 되려면 사고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교과과정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리고 4학년 되면 갑자기 어려워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살 전에는 이 사고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접하고 놀이하고 경험하고 부비고 이런 활동이 곧 학습이 되는 것이지 머리 쓰는 학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학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비디오 틀어놓고 교육용은 괜찮겠지 그러면서 눈에다 비치기 때문에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팝콘 브레인은 뭐냐면 엄마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를 아이들 눈에다 자꾸 비치니까 뭘 누르면 화면에서 팡팡 튀는 거야. 그러니까 팝콘처럼 팡팡 튀어야 뇌가 반응하는 뇌. 이게 팝콘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글을 띄니까 바로 사고 처리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나라는 글자가 니은 더하기 아라는 생각으로 인식된 게 아니라 이미지로 찍힌 거예요. 그리고 한글은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한글을 하니까 종이책을 준대요. 야 이제 글 하니까 네가 한번 직접 읽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종이책을 딱 펴놓고 보니까 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요. 종이책에 있는 개구리가 누르면 튀어요 안 튀어요? 그럼 자기가 평소에 스마트 기기에서 늘 눌렀을 때 튀었던 개구리와 같아요 달라요? 각인된 거랑 달라요. 이건 개구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이 개구리는 왜 안 튀어? 이거 재미없어. 휙 집어던지고
스마트폰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팝콘 브레인이에요. 팡팡 튀어야만 뇌가 반응하는 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림책을 넘기면서 거기에 토끼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대요. 그랬더니 토끼에다 손을 대고 계속 이러고 있더래요. 토끼야 커져라 커져라. 커져 안 커져요? 그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책 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로 뇌가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집 가보면 1교시부터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애가 있대요. 한 1분 정도. 걔가 왜 멍 때리고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언제 튀실래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이 돼서 튀어야 반응을 하는데 선생님이 1교시부터 튈까요? 안 튈까요? 안 튀죠. 안 튀면 이 아이는 선생님을 튀게 만들어줘요. 괜히 소리를 꽥 질러요. 자, 소리 꽥 질르면 선생님의 반응이 올까 안 올까요? 오죠. 또 옆에도 한 대 툭 쳐요. 한 대 툭 치면 몇 대가 날라올까요? 2대가 날라오죠. 그러니까 주변을 팝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ADHD라고 합니다. 여러분, ADHD의 의학적 정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자극이 뇌에 들어와야 뇌가 안정을 이루는 상태. 이게 ADHD의 의학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면 안정감이 생겨요. 맞아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ADHD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ADHD 뇌는요,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면 거꾸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가보면 들고 뛰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걔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뇌에서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실이 자극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자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비디오 증후군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은 ADHD라고 부르고 스마트 시대가 돼서 팝콘 브레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뿐이에요. 다 뭐냐면 많은 자극이 영리하게 뇌에 들어와서 자극이 없으면 불안정해지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합적 사고 처리가 돼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전에 이건 교육용이니까 괜찮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사고 처리가 안 되니까 교육용이든 아니든 뇌에서는 똑같이 각인효과와 팝콘 브레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장시간 노출. 여러분, 과거에는 자기 자녀를 비디오 증후군을 만들려면 엄마들의 열심히 특심해야 됐어요. 노력 많이 해야 됐어요. 아이들한테 그거 보여주려고 애써야 됐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 자녀를 ADHD 만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냥 손에서 눈으로 디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10살 이전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삭제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영상으로 놀 수 있는 그 스마트 기기로 놀 수 있는 게임이나 놀이 앱들도 다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삭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걸 자꾸 찾을 것이고 엄마는 쉽게 눈에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엄마 아빠 손에서 아이들이 찾을 만한 것들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자랐을 때 놀았던 것처럼 장난감을 갖고 인형을 갖고 쭝얼거리면서 이렇게 놀아야 뇌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 눈에 비치기 시작하면 아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발달 지연. 언어 발달의 지연이 오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안 되면 친구랑 사회성이 되겠어요? 언어가 안 되면 학습이 되겠어요? 조절 장애. 여러분, 조절이 안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팝콘 브레인 형태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많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손에 스마트 기기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뇌가 발달되도록 자라게 하려면 디지털 기기, 눈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쭝얼거리며 놀 수 있도록 정말 부모님들이 집중해서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우리는 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게 아이들이 많이 보고 살잖아요. 거실에서도 보고 있고, 책상에 앉아서도 보고 있고, 손에서도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뇌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면요.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을 때는 뇌의 뒤쪽 후두엽에서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후두엽에서 자극이 생긴 이 자극을 다시 앞쪽으로 전달해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적 사고하는 장소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다고 해보세요.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눌렀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 나의 캐릭터가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도 나타났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줘요. 그리고 얘는 뭐 한다 그랬어요? 생각, 판단.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보내서 여기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자세가 어때요? 이러고 있죠?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는 이 전두엽 쪽에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장치를 해서 이제 화면을 찍어보니까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하는 뇌를 보세요. 보면 그 왼쪽 부분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부분이죠. 전두엽인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찍어보니까 전두엽 쪽에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작동하는 중이라서.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 나타났어요. 김수현 씨 좋아하시나요? 뭔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저 말을 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 어떻게 됐죠? 벌써 지나갔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 후두엽은 바쁘지만 전두엽 쪽에는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두엽은 언제 자극되느냐?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자,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보내준다고요? 전두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계속 어디에 자극이 오고 있을까요? 전두엽에 오고 있는 거야. 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 거 맞으시죠? 아무 생각 없는 분 계세요? 아무 생각 없다면 지금 제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잘 들을 때 여기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는요. 보고 있으니까 정보가 이미 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이해하는 이 자극 발달에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게 강의를 하다가 과제를 줘요.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해보자. 자 이해했지?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러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그 아이가 근데 딴짓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고 있을 때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 거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교실에 그런 아이들이요. 왠지 아세요? 이러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들을 때 여기가 발달되고요. 두 번째는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으면 끊임없이 어디에 자극이 올까요?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을 때와
글을 볼 때 여기 발달되는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정보 처리가 뒤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책을 봐도 여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그 모리 악교라는 일본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다면 중학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일만 1시간씩 보고 살아도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대다수의 전두엽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문제가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았든 컴퓨터 앞에 앉았든 스마트폰을 보든 맨날 그러고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주장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이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는데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셨어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할래?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더 없대. 왜요?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요약해서 각자 한 페이지씩 써봐. 그러면요, 특히 남학생들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2줄. 야, 2줄이 뭐야? 더 쓰지? 다 쓴 건데요? 더 없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어디가 작동이 안 되는 중이다? 전두엽이 작동이 안 되는 중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은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은 것은 1단계. 그 다음에 들어온 지식은 2단계. 이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 understand. 이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리된 지식은 3단계 말과 글로 표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다? 전두엽.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전두엽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가 돌아갔을까요? 전두엽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지 마시고 자꾸 반응을 하세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전두엽.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보세요. 돌짝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럼 밭을 읽어야 돼요, 씨앗을 바꿔 뿌려야 돼요? 밭을 읽어야죠.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밭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한테 구문학습지를 시켜요. 자, 구문학습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1단계 한 거죠. 근데 학습지 끝나면 학습지 쫙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봐요. 그럼 구문이란 지식이 들어왔는데 바로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이 지식이 정리 표출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뇌 속에서? 안 돼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면 엄마는 이상하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집어넣었을 것이고 집에서 내가 구문까지 사다가 또 집어넣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맨날 TV만 이러고 있으니까 들어는 가는데 정리 표출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밭에 관심이 없으니까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줘요. 야, 구문이 이렇게 안 되냐? 이상하다. 옆집에 이거에서 10점 올라갔대.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꿔줘요. 시만 바꾸고 있다는 뜻이에요.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동네 A 학원을 갔어요. 자,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에요? 학원에서 지식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도 하고, 다 함께 차차차도 하고, 쿠키런도 하고,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이루고 오고 있으면 정리표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면 또 대한민국 엄마들 바빠지시더라고요.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또 어딜 가세요. 어디 가세요? 옆집 가잖아,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아, 우리 애가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왔는데 어느 학원 보내야 되나? 정부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썰이 있잖아요. 옆집만 갔다면 교육정책을 바꿔. 여러분, 지금 옆집의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지금 정리 표출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가 학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해요. 그럼 우리 엄마들은 뭐라 그러죠? 아들아, 너는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럼 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1단계 끝난 거예요. 뭐가 다 끝나? 근데 엄마고 아이고 다 끝났다고 합의가 끝났어요. 여러분, 1단계만 가지고는 학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대요. 그게 바로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특별과외, 기말고사 특별과외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평소에 학원을 다니다가도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을 안 갔어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1단계만 하니까 시험범위 주고 이제 열심히 뭐 하라고요? 정리표출해서 자기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면 꼭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요약 정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몇 단계예요? 그 1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침 일찍 깨워서 학교 보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어넣어요. 교실에서. 몇 단계? 1단계. 학원 갔다 오면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에서 또 막 집어넣어요. 몇 단계? 1단계 집어넣는 거. 학원 갔다 오면 또 사이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이버 학습. 컴퓨터 앞에서 또 집어넣어. 몇 단계? 그 남은 시간 뭐예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스마트폰. 집어넣는 거. 몇 단계?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언제 정리표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1단계들은 잘하는데 지금 자기 생각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이 2, 3단계가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드는데요. 시사인에 났던 기사인데 아이폰이요, 하나 제작하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사오는 값이래요. 그러니까 애플 회사는 부품 제조 공장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어요. 30원 주고 사와요. 사다가 중국의 노동자들을 시켜서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는 데는 5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실제 얼마 들어간 거예요? 35원. 그러면 65원은 누가 가져갔죠? 애플사가 가져갔어요. 아니, 뭐 했어요?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뭐 했다고 65원 가져갔죠? 예. 그게 바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 뒷면을 열어보면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자,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 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옛날 말로 말하면 연구개발비, R&D 아시죠?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값. 얼마라고요? 65원.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이 만든 건 무슨 뜻이냐? 손을 사용한 비용. 시키는 거 한 비용. 얼마라고 그랬어요? 5원. 5원. 그럼 교실에서요, 선생님이 생각 좀 해볼까? 없는데요. 생각 좀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번다고요? 5원.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봤자 5원이에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것도 알아. 와, 이거 다 아는 거네?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내신 1등급 받고 서울대 가자. 자, 서울대 나와서 뭐 할 건데요? 남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1단계 잘하는 건, 그거는 밥 먹고 살기 어려울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라도 내가 먹고 사는 시대였으니까. 오늘날은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세요. 강의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소장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5원짜리네요. 그래요. 머리는 비상한 게 좋아. 그래서 고액과 해가지고 정리표출한, 요약 정리한 것을 다 외워서 1등급은 맞아. 근데 A4 용지 한 장 주고 이런 주제로 에세이를 써봐라. 그러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얼마짜리? 그게 5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맞았냐가 아니라 자기 말과 글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는가? 그게 안 되면 5원짜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실에 가보면요. 대다수가 지금 5원짜리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발도로프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이 초등학교는 1년 등록금이 2만 불, 2,200만 원, 1년에. 세죠? 여기에 누가 자녀를 보내느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3사 직원이 70%래요. 자, 우리 생각에 실리콘밸리에 있고 등록금도 2천만 원이고 그 부모들의 70%가 다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면 그 학교에는 최첨단 시설이 도배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에는 학교 전체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을 사용해서 숙제나 공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대요. 아니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손에는 다 올려놓고는 자기 자식들은 구글 검색도 못하게 해?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검색창에다 궁금한 거 한번 쳐보세요. 궁금해지고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뜰까요? 안 뜰까요? 뜨죠?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네. 누군가가 정리 표출을 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검색은 학습이 아니에요. 사색이 되어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2단계, 3단계인 정리 표출. 정리 표출하려면 어디가 돌아간다고요? 전두엽. 전두엽이 사용되어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검색만 잘하는 친구들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이 요약 정리하는 거 단순히 외워서 그 사실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학습인지 아닌지를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한 부류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하게 했어요. 한 부류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숙제를 해서 레포트를 내게 했어요. 리포트를 다 받은 다음에 선생님이 앉혀놓고 한 명씩 앉혀놓고 그 리포트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그룹은 정답률이 12%였어요. 놀랍죠? 이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면 정말 편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죠? 편하죠? 근데 학습은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전두엽이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친구들은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죠? 손가락놀이 한 거예요. 손가락놀이. 그런데 책을 읽은 친구들을 보세요. 책을 읽은 친구들은 읽은 책을 통째로 낼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해야 돼요. 요약은 뇌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이 열심히 돌아가야 돼요. 요약해서 끝이 아니죠. 그걸 다시 글로
완성된 문장으로 옮겨 만들려면 이 요약한 것보다 10배의 뇌활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단한 편지라도 하나 쓰려고 써보면 쓰는 건 또 몇 번 썼다 줬다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쓰는 것은 훨씬 더 고도화된 전두엽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잘 시키려면 정말 많이 쓰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쓰는 걸 싫어하고 쓰는 게 안 되죠. 맨날 눈으로 보고 찍고 스마트폰 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노력을 하질 않아요. 기록하느라고. 그러니까 전두엽 작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5원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또 그냥 외우게만 하면서 지금 교실에 가보면 다 5원짜리가 돼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아주 편해요 이렇게 말한 친구 있었다고요. 이 스마트 기기를 포함해서 미디어는요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편하라고.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남아있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편하기는 한데 내 머리는 하얘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미디어 기기는 편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힘을 빌리니까 내 힘이 약해져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편하게 이걸 사용해도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10대만 살고 죽을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필요할까요? 이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힘을 키워주는 것이지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도르프 교육의 원칙이에요. 발도르프 교육은요, 편한 거 찾지 말고 너의 힘을 키울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학교에 전자칠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저도 이거 사용해요. 제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편해요. 제가 여기 찾아올 때도 동대구역 올 때 기차표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 오는 시간, 오는 방법 일로 다 찾고요. 오면서 인터넷 뱅킹 하고요. 제가 많은 일을 오면서 처리했어요. 잠시도 못 쉬고 이걸로. 편해요. 저희 집에도 중3 딸이 있어요. 제가 편하다고 제 딸한테 가서 야 아빠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편해. 이 편한 거 너도 하나 써라.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저는 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이는 10대만 살고 죽을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중3이지만 피처폰 쓰고 있어요. 16,500원짜리 한 달에. 알 금방 떨어지는 거. 왜요? 우리 아이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원칙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숙련된 조각가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대를 하죠. 야, 오늘 또 저 손끝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기대하며 볼 거예요. 그런데 3살짜리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씩 웃고 있어요. 기대가 되세요? 무섭죠. 무섭죠. 그게 제 심정이에요. 저는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초, 중, 고등학교 자녀들 손에 이거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보면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5원짜리예요. 5원짜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은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믿느냐고요? 이 통계를 보세요. 스탠포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 1년 이상 사용한 사용자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1년 만에 75%가 잠잘 때도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잔대요. 44%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됐거나 어느 정도 중독됐대요. 여러분 자녀들의 절제력이 스탠포드 대학생만 하십니까? 스탠포드 대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당히 절제력 있는 아이들도 1년 만에 저렇게 중독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있고 절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길래 그걸 손에 쉽게 올려놓는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면 스마트폰 없이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자녀를 스마트폰 사주지 않고 대학까지 보내기로 결단하는 100만 부모 클럽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정말로요. 지금 홈페이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학 갈 때까지는 피처폰 쓰고 통화하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필요한 만큼 절제력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있어 보세요.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지 않는데 전두엽이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실 아이들이 다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하지 않는 아이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책을 읽기 위해서는 심심하게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한데 거실에 TV 있고 책상에 컴퓨터 있고 손바닥에조차 스마트폰이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심심해서 사고력을 키우고 책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에도조차 있으니까. 그런데요, 심심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심심해 심심해 그러죠. 그때 책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니죠. 주로 뭐 틀어달라고 보고 싶을 때 하는 수법. 그때 엄마가 10분만 못 들은 척하고 참아보세요. 아이는 벌써 어느 구석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창의력, 창조적 잠재력은 심심해야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심심해 심심해 그러면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자녀들이 심심한 환경 가운데 지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해주려다 보면 편하기는 한데 5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3, 고3이 돼도 진로지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로지도 할 수가 없어요. 중3, 고3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좋아하니?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잘하니? 저 잘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부모도 몰라. 어떻게 제3자가 그 아이의 진로지도를 하겠어요. 진로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게 자라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런 게 내 하고 싶은 거구나. 그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진로지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멘붕이에요. 중3, 고3. 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눈이 잡히면 일단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멍 때리고 이러고 있다 시간 다 보내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해요? 할 일 없으니까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 시키는 거 하는 택시기사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디자인하는 농사꾼이 있고 시키는 거 하는 농사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어른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 어른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심심하게 만드세요. TV 더 줄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그거 더 줄이세요. 스마트폰 대학 갈 때까지는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쓰고. 그리고 심심하면 뭐 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는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하는 5원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날카로운 화살에다가요. 화살, 이게 뭐죠? 창 끝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고 놓으면 추우니까 얼죠? 고드름이 생겨요. 그럼 다시 또 그 위에 또 피를 발라서 또 세워놓고. 그래서 피 고드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얼음 밑에다 박아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는 늑대가 냄새를 맡고 다가와요. 와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점점 하다 보면 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이제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와가지고 그냥 집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늑대 어리석죠?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혀로 싹 핥았을 때 이 혀가 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핥을수록.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할수록 재밌죠. 볼수록 재밌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오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사고 기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영유아기에 꼭 발달되어야 될 이 사고력 뇌, 종합적 사고 기능을 하는 그 뇌와 조절 기능을 하는 뇌, 언어 중추를 발달시키는 뇌 발달에 그것이 다 정지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쭝얼거리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면서 이루고 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디자인이 되고 자기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 뇌 시스템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죠? 목숨이란 값을 지불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재미와 편리함을 얻으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가치, 그가 살아내야 될 그의 그 직업 또는 그가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을 다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정에서부터 처리해 나갈지 한번 고민해보고 대책을 찾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우리 아이 게임 절제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의 절제력을 훈련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는 해요. 자녀들에게. 아들아, 공부해야지 왜 게임하니? 그래요. 그럼 아들이 그러죠. 엄마, 공부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럼 게임해. 공부 다 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할 말 있죠. 공부 다 했다고? 그래봤자 이제 몇 단계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1단계 끝난 거야. 이쪽으로 와. 이제 요약하는 2단계 우리 시작하자. 할 말이 생겼죠?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공부해야지 왜 게임하니? 엄마,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게임하는데요? 그래? 그럼 너도 게임해. 전교 1등도 게임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할 말 있죠? 전교 1등? 그래봤자 얼마짜리 될 수 있다고요? 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식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도 하시고 또 여기 있는 지침을 따라서 자녀들이 디자인하는 자녀로 잘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정보들과 또 제가 제시하는 처방들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손에 올려놓고 고민 많으시죠?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버려도 되는 것인지 오늘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인형과 장난감과 스마트폰을 나란히 놔주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네, 대다수의 아이들이 인형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선택해서 놀았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았지만 오늘날에는 디지털 시대가 됐고 디지털 장난감들이 나와 있고 또 스마트폰이 디지털 장난감으로 아이들한테 유용하니까 그냥 그거 갖고 노는 거지 시대 흐름이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인형을 갖고 놀 때와 스마트폰을 갖고 놀 때를 비교해보면 그 놀이하는 모습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 때는 인형을 손에 잡으면 일단 쭝얼거리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아이들은 인형만 잡으면 일단 쭝얼거려요. 이 쭝얼거리는 것이 영유아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뇌와 비유대인들의 뇌 구조를 비교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그렇게 뇌가 발달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를 연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2D로 사고하는데 유대인들은 3D로 사고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13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13살 될 때까지 주로 뭐 하고 있냐? 쭝얼쭝얼쭝얼쭝얼쭝얼쭝얼 뭘 암송해야 되니까 계속 쭝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쭝얼거림이 그들의 뇌를 비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발달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요? 아이를 앉혀놓고 야, 잘 들어봐. 이건 말이야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야. 네가 뇌가 창조적으로 발달되려면 계속 쭝얼거려야 되거든.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장난감을 줄 테니까 쭝얼거려라. 시작.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요, 마치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을 본 듯이 장난감만 잡으면 알아서 쭝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의 은총입니다. 사람은 원숭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원숭이들은 영유아기에 어떻게 지내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뽀로로 볼 때 자세처럼. 뽀로로 볼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들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쭝얼거리도록 DNA 안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장난감만 잡으면 쭝얼거리는 거예요. 인형을 갖고 놀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형 앞에다 놓고 맞짱 이러고 보고 있나요? 그 인형이 마치 생물인 것처럼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것이 곧 뇌를 창조적으로 발달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손에 들려주면 어떡할까요? 아이들이 쭝얼거릴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왜 자꾸 아이 눈에다 스마트폰 뒤밀죠? 왜? 조용히 하라고. 스마트폰을 눈에 뒤민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마가 애 좀 봐주세요 하고 맡겨놓으면 애를 불러다 놓고 스마트키 잡혀놓고 이거 눌러봐. 와 잘한다. 밀어봐. 이러면서 아이가 저러고 놀면 아주 흡족해요. 여보 우리의 천재인가 봐. 이걸 벌써 다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아이의 입모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입모양을 놀리고 있지 않다면 저것은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원숭이 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터넷 쇼핑몰에 유모차용 스마트폰 거치대라는 게 판매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모차를 타고도 세상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나비를 보면서 쭝얼거릴 수 없고 꽃을 보면서 쭝얼거릴 수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사줘도 자동차랑 노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위에다가 스마트 기기를 올려놓고 보고 있어요. 저 아이 지금 입을 놀리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영유아기 발달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각인육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각인육과라는 건 뭐냐면 영유아기에는 뇌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보통 종합적 사고 능력, 어떤 정보를 처리해서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는 보통 10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0살까지는 사고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접하면 그게 사고 처리가 안 되니까 바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각인은 임프린팅, 찍힌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런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오리나 닭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 왔다 갔다 하는 물체를 보여주면 그게 마치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것. 그래서 각인은 다른 말로 하면 애착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인이 됐다는 것은 애착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병아리도 신기하지만 저 개도 신기하죠? 엄마 노릇하고 있는 저 개. 보통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똑같은 만화 영화를 100번 보라 그러면 100번 볼 수 있어요? 못 보시죠? 왜 못 보실까요? 지겨워서. 자, 지겹다 무슨 뜻이에요? 종합적 사고가 작동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본 걸 100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5살짜리 아이가 와서 100번 본 애니메이션을 들고 와서 엄마 이것도 틀어주세요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때 엄마가 야 이거 100번이나 본 거야 지겹지도 않니? 여러분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겨우려면 이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전에 영상을 접하는 것은 사고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각인이 돼서 그것과 애착이 형성되니까 그것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강의를 듣고 오셨는데 소장님 우리 아이는 4살인데 24시간 정철 영어만 봐요 그래요. 어린이 정철 영어 비디오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2살 때부터 영어 공부 시킨다고 비디오를 틀어줬대요. 근데 아이가요 엄마가 드라마 보려고 TV를 딱 켜면 어딘가에서 놀다가 TV 소리가 나면 막 달려가서 정찰 그런대요. 그거 틀어놓으라고. 아빠가 뉴스 보려고 TV를 뜨면 달려와서 정찰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 집 TV는 일단 틀어지면 그 비디오가 먼저 나와야 된대요. 다른 게 나오면 애가 뒤집어지니까. 어머니는 그런데 불편하지만 참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애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공부가 되려면 사고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교과과정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리고 4학년 되면 갑자기 어려워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살 전에는 이 사고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접하고 놀이하고 경험하고 부비고 이런 활동이 곧 학습이 되는 것이지 머리 쓰는 학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학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비디오 틀어놓고 교육용은 괜찮겠지 그러면서 눈에다 비치기 때문에 뇌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팝콘 브레인은 뭐냐면 엄마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를 아이들 눈에다 자꾸 비치니까 뭘 누르면 화면에서 팡팡 튀는 거야. 그러니까 팝콘처럼 팡팡 켜야 뇌가 반응하는 뇌. 이게 팝콘 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글을 띄니까 바로 사고 처리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나라는 글자가 니은 더하기 아라는 생각으로 인식된 게 아니라 이미지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한글을 하니까 종이책을 준대요. 야 이제 글 하니까 네가 한번 직접 읽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종이책을 딱 펴놓고 보니까 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요. 종이책에 있는 개구리가 누르면 튀어요 안 튀어요? 그럼 자기가 평소에 스마트 기기에서 늘 눌렀을 때 튀었던 개구리와 같아요 달라요? 각인된 거랑 달라요. 이건 개구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이 개구리는 왜 안 튀어? 이거 재미없어. 휙 집어던지고 스마트폰만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팝콘 브레인이에요. 팡팡 튀어야만 뇌가 반응하는 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그림책을 넘기면서 거기에 토끼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었대요. 그랬더니 토끼에다 손을 대고 계속 이러고 있더래요. 토끼야 커져라 커져라. 커져야 안 커져요? 그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책 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로 뇌가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집 가보면 1교시부터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애가 있대요. 한 1분 정도. 걔가 왜 멍 때리고 있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언제 튀실래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팝콘 브레인이 돼서
켜야 반응을 하는데 선생님이 1교시부터 튈까요? 안 튈까요? 안 튀죠. 안 튀면 이 아이는 선생님을 튀게 만들어줘요. 괜히 소리를 꽥 질러요. 자, 소리 꽥 질르면 선생님의 반응이 올까 안 올까요? 오죠. 또 옆에도 한 대 툭 쳐요. 한 대 툭 치면 몇 대가 날라올까요? 2대가 날라오죠. 그러니까 주변을 파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ADHD라고 합니다. 여러분, ADHD의 의학적 정의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자극이 뇌에 들어와야 뇌가 안정을 이루는 상태. 이게 ADHD의 의학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면 안정감이 생겨요. 맞아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ADHD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ADHD 뇌는요, 이렇게 조용하고 편안하면 거꾸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가보면 들고 뛰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걔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뇌에서 자극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실이 자극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자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비디오 증후군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은 ADHD라고 부르고 스마트 시대가 돼서 팝콘 브레인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뿐이에요. 다 뭐냐면 많은 자극이 역류하기에 뇌에 들어와서 자극이 없으면 불안정해지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합적 사고 처리가 돼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전에 이건 교육용이니까 괜찮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사고 처리가 안 되니까 교육용이든 아니든 뇌에서는 똑같이 각인효과와 팝콘 브레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장시간 노출. 여러분, 과거에는 자기 자녀를 비디오 증후군을 만들려면 엄마들의 열심히 특심해야 됐어요. 노력 많이 해야 됐어요. 아이들한테 그거 보여주려고 애써야 됐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 자녀를 ADHD 만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냥 손에서 눈으로 디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에 10살 이전에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영상을 다 삭제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영상으로 놀 수 있는 그 스마트 기기로 놀 수 있는 게임이나 놀이 앱들도 다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삭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걸 자꾸 찾을 것이고 엄마는 쉽게 눈에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엄마 아빠 손에서 아이들이 찾을 만한 것들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자랐을 때 놀았던 것처럼 장난감을 갖고 인형을 갖고 쭝얼거리면서 이렇게 놀아야 뇌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 눈에 비치기 시작하면 아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발달 지연. 언어 발달의 지연이 오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안 되면 친구랑 사회성이 되겠어요? 언어가 안 되면 학습이 되겠어요? 조절 장애. 여러분, 조절이 안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팝콘 브레인 형태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많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손에 스마트 기기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뇌가 발달되도록 자라게 하려면 디지털 기기, 눈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쭝얼거리며 놀 수 있도록 정말 부모님들이 집중해서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우리는 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게 아이들이 많이 보고 살잖아요. 거실에서도 보고 있고, 책상에 앉아서도 보고 있고, 손에서도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뇌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면요.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을 때는 뇌의 뒤쪽 후두엽에서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후두엽에서 자극이 생긴 이 자극을
다시 앞쪽으로 전달해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적 사고하는 장소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있다고 해보세요.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눌렀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나요. 그 나의 캐릭터가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도 나타났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줘요. 그리고 얘는 뭐 한다 그랬어요? 생각, 판단.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보내서 여기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자세가 어때요? 이러고 있죠?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는 이 전두엽 쪽에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장치를 해서 이제 화면을 찍어보니까 게임을 할 때는 그 게임하는 뇌를 보세요. 보면 그 왼쪽 부분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부분이죠. 전두엽인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찍어보니까 전두엽 쪽에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작동하는 중이라서.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 나타났어요. 김수현 씨 좋아하시나요? 뭔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저 말을 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 어떻게 됐죠? 벌써 지나갔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 후두엽은 바쁘지만 전두엽 쪽에는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두엽은 언제 자극되느냐?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자,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보내준다고요? 전두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계속 어디에 자극이 오고 있을까요? 전두엽에 오고 있는 거야. 저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 거 맞으시죠? 아무 생각 없는 분 계세요? 아무 생각 없다면 지금 제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잘 들을 때 여기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는요. 보고 있으니까 정보가 이미 뒤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이해하는 이 자극 발달에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게 강의를 하다가 과제를 줘요.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해보자. 자 이해했지?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러면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그 아이가 근데 딴짓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고 있을 때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 거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교실에 그런 아이들이요. 왠지 아세요? 이러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들을 때 여기가 발달되고요. 두 번째는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으면 끊임없이 어디에 자극이 올까요?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을 때와 글을 볼 때 여기 발달되는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정보 처리가 뒤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책을 봐도 여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그 모리 학교라는 일본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다면 중학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일만 1시간씩 보고 살아도 사고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의 대다수의 전두엽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문제가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았든 컴퓨터 앞에 앉았든 스마트폰을 보든 맨날 그러고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주장은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이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요즘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이러면 싫다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는데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셨어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할래?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 왜요?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요약해서 각자 한 페이지씩 써봐. 그러면요, 특히 남학생들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2줄. 야, 2줄이 뭐야? 더 쓰지? 다 쓴 건데요? 더 없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어디가 작동이 안 되는 중이다? 전두엽이 작동이 안 되는 중이다. 이런 뜻인 거야.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지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은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은 것은 1단계. 그 다음에 들어온 지식은 2단계. 이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 understand. 이해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리된 지식은 3단계 말과 글로 표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다? 전두엽.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전두엽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가 돌아갔을까요? 전두엽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지 마시고 자꾸 반응을 하세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전두엽.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보세요. 돌짝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잘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럼 밭을 읽어야 돼요? 씨앗을 바꿔 뿌려야 돼요? 밭을 읽어야죠.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밭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한테 구문학습지를 시켜요. 자, 구문학습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1단계 한 거죠. 근데 학습지 끝나면 학습지 쫙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봐요. 그럼 구문이란 지식이 들어왔는데 바로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이 지식이 정리 표출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 속에서? 안 돼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면 엄마는 이상하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집어넣었을 것이고 집에서 내가 구문까지 사다가 또 집어넣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맨날 TV만 이러고 있으니까 들어는 가는데 정리 표출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밭에 관심이 없으니까 학습지를 눈높이로 바꿔줘요. 야, 구문이 이렇게 안 되냐? 이상하다. 옆집에 이거에서 10점 올라갔대.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 또 바꿔줘요. 시만 바꾸고 있다는 뜻이에요.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동네 A 학원을 갔어요. 자, 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에요? 학원에서 지식 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도 하고, 다 함께 차차차도 하고, 쿠키런도 하고, 뭐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이러고 오고 있으면 정리 표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면 또 대한민국 엄마들 바빠지시더라고요.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또 어딜 가세요? 어디 가세요? 옆집 가잖아,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우리 애가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왔는데 어느 학원 보내야 되나? 정부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썰이 있잖아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정책을 바꿔. 여러분, 지금 옆집의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지금 정리 표출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가 학원에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해요. 그럼 우리 엄마들은 뭐라 그러죠? 아들아, 너는 왜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럼 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자,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1단계 끝난 거예요. 뭐가 다 끝나? 근데 엄마고 아이고 다 끝났다고 합의가 끝났어요. 여러분, 1단계만 가지고는 학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대요. 그게 바로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특별과외, 기말고사 특별과외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평소에 학원을 다니다가도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을 안 갔어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1단계만 하니까 시험범위 주고 이제 열심히 뭐 하라고요? 정리표출해서 자기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면 꼭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요약정리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몇 단계예요? 그 1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침 일찍 깨워서 학교 보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어넣어요. 교실에서. 몇 단계? 1단계. 학원 갔다 오면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에서 또 막 집어넣어요. 몇 단계? 1단계 집어넣는 거. 학원 갔다 오면 또 사이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이버 학습. 컴퓨터 앞에서 또 집어넣어. 몇 단계? 그 남은 시간 뭐예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스마트폰. 집어넣는 거. 몇 단계?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언제 정리표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1단계들은 잘하는데 지금 자기 생각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이 2, 3단계가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드는데요. 시사인에 났던 기사인데 아이폰이요, 하나 제작하는데 100원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사오는 값이래요. 그러니까 애플 회사는 부품 제조 공장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어요. 30원 주고 사와요. 사다가 중국의 노동자들을 시켜서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는 데는 5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실제 얼마 들어간 거예요? 35원. 그러면 65원은 누가 가져갔죠? 애플사가 가져갔어요. 아니, 뭐 했어요?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뭐 했다고 65원 가져갔죠? 네. 그게 바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 뒷면을 열어보면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자,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옛날 말로 말하면 연구개발비, R&D 아시죠?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값. 얼마라고요? 65원.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이 만든 건 무슨 뜻이냐? 손을 사용한 비용. 시키는 거 한 비용. 얼마라고 그랬어요? 5원. 5원. 그럼 교실에서요. 선생님이 생각 좀 해볼까? 없는데요. 생각 좀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나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본다고요? 5원.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봤자 5원이에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따라. 와, 이거 다 아는 거네?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내신 1등급 받고 서울대 가자. 자, 서울대 나와서 뭐 할 건데요? 남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1단계 잘하는 건, 그거는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라도 내가 먹고 사는 시대였으니까. 오늘날은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러세요. 강의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소장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5원짜리네요. 그래요. 머리는 비상한 게 좋아. 그래서 고액과 해가지고 정리표출한, 그 요약 정리한 것을 다 외워서 1등급은 맞아. 근데 A4 용지 한 장 주고 이런 주제로 에세이를 써봐라. 그러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얼마짜리? 그게 5원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맞았냐가 아니라 자기 말과 글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는가? 그게 안 되면 5원짜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실에 가보면요. 대다수가 지금 5원짜리예요. 이게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발도로프 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이 초등학교는 1년 등록금이 2만 불, 2,200만 원 1년에. 세죠? 여기에 누가 자녀를 보내느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3사 직원이 70%래요. 자, 우리 생각에 실리콘밸리에 있고 등록금도 2천만 원이고 그 부모들의 70%가 다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면 그 학교에는 최첨단 시설이 도배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에는 학교 전체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을 사용해서 숙제나 공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대요. 아니,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손에는 다 올려놓고는 자기 자식들은 구글 검색도 못하게 해?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검색창에다 궁금한 거 한번 쳐보세요. 궁금해지고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뜰까요? 안 뜰까요? 뜨죠?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네, 누군가가 정리 표출을 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검색은 학습이 아니에요. 사색이 되어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2단계, 3단계인 정리 표출. 정리 표출하려면 어디가 돌아간다고요? 전두엽. 전두엽이 사용되어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검색만 잘하는 친구들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이 요약 정리하는 거 단순히 외워서 그 사실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학습인지 아닌지를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한 부류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하게 했어요. 한 부류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숙제를 해서 레포트를 내게 했어요. 리포트를 다 받은 다음에 선생님이 앉혀놓고 한 명씩 앉혀놓고 그 리포트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그룹은 정답률이 12%였어요. 놀랍죠? 이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면 정말 편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죠? 편하죠? 근데 학습은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전두엽이 사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친구들은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죠? 손가락 놀이 한 거예요. 손가락 놀이. 그런데 책을 읽은 친구들을 보세요. 책을 읽은 친구들은 읽은 책을 통째로 낼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해야 돼요. 요약은 뇌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이 열심히 돌아가야 돼요. 요약해서 끝이 아니죠. 그걸 다시 글로 완성된 문장으로 옮겨 만들려면 이 요약한 것보다 10배의 뇌활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단한 편지를 다 하나 쓰려고 써보면 쓰는 건 또 몇 번 썼다 줬다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쓰는 것은 훨씬 더 고도화된 전두엽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잘 시키려면 정말 많이 쓰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쓰는 걸 싫어하고 쓰는 게 안 되죠. 맨날 눈으로 보고 찍고 스마트폰 가지고 공부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노력을 하질 않아요. 기록하느라고. 그러니까 전두엽 작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핵심이 뭐냐면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5원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또 그냥 외우게만 하면서 지금 교실에 가보면 다 5원짜리가 돼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아주 편해요 이렇게 말한 친구 있었다고요. 이 스마트 기기를 포함해서 미디어는요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편하라고.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남아있어요? 다 사라진 거예요. 편하기는 한데 내 머리는 하얘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미디어 기기는 편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힘을 빌리니까 내 힘이 약해져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편하게 이걸 사용해도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10대만 살고 죽을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필요할까요? 이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힘을 키워주는 것이지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도르프 교육의 원칙이에요. 발도르프 교육은요, 편한 거 찾지 말고 너의 힘을 키울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컴퓨터도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학교에 전자칠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저도 이거 사용해요. 제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편해요. 제가 여기 찾아올 때도 동대구역 올 때 기차표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 오는 시간, 오는 방법 일로 다 찾고요. 오면서 인터넷 뱅킹 하고요. 제가 많은 일을 오면서 처리했어요. 잠시도 못 쉬고 이걸로. 편해요. 저희 집에도 중3 딸이 있어요. 제가 편하다고 제 딸한테 가서 야 아빠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편해. 이 편한 거 너도 하나 써라.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저는 주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이는 10대만 살고 죽을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중3이지만 피처폰 쓰고 있어요. 16,500원짜리 한 달에. 알 금방 떨어지는 거. 왜요? 우리 아이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원칙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숙련된 조각가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대를 하죠. 야, 오늘 또 저 손끝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기대하며 볼 거예요. 그런데 3살짜리가 날카로운 조각칼을 손에 들고 씩 웃고 있어요. 기대가 되세요? 무섭죠. 무섭죠. 그게 제 심정이에요. 저는요,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초, 중, 고등학교 자녀들 손에 이거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보면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5원짜리예요. 5원짜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은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믿느냐고요? 이 통계를 보세요. 스탠포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폰 1년 이상 사용한 사용자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1년 만에 75%가 잠잘 때도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잔대요. 44%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됐거나 어느 정도 중독됐대요. 여러분 자녀들의 절제력이 스탠포드 대학생만 하십니까? 스탠포드 대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절제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당히 절제력 있는 아이들도 1년 만에 저렇게 중독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있고 절제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길래 그걸 손에 쉽게 올려놓는지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면 스마트폰 없이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자녀를 스마트폰 사주지 않고 대학까지 보내기로 결단하는 100만 부모 클럽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정말로요. 지금 홈페이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학 갈 때까지는 피처폰 쓰고 통화하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필요한 만큼 절제력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있어 보세요.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책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지 않는데 전두엽이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실 아이들이 다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하지 않는 아이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책을 읽기 위해서는 심심하게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한데 거실에 TV 있고 책상에 컴퓨터 있고 손바닥에조차 스마트폰이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심심해서 사고력을 키우고 책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에도조차 있으니까. 그런데요, 심심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심심해 그러죠. 그때 책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니죠. 주로 뭐 틀어달라고 보고 싶을 때 하는 수법. 그때 엄마가 10분만 못 들은 척하고 참아보세요. 아이는 벌써 어느 구석에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창의력, 창조적 잠재력은 심심해야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와서 심심해 그러면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라,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자녀들이 심심한 환경 가운데 지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해주려다 보면 편하기는 한데 5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3, 고3이 돼도 진로지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로지도 할 수가 없어요. 중3, 고3한테 물어보세요. 너 뭐 좋아하니?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잘하니? 저 잘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부모도 몰라. 어떻게 제3자가 그 아이의 진로지도를 하겠어요. 진로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심심하게 자라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하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이런 게 내 하고 싶은 거구나. 그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진로지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멘붕이에요. 중3, 고3. 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눈이 잡히면 일단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멍 때리고 이러고 있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해요? 할 일 없으니까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 시키는 거 하는 택시기사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디자인하는 농사꾼이 있고 시키는 거 하는 농사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어른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 어른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심심하게 만드세요. TV 더 줄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그거 더 줄이세요. 스마트폰 대학 갈 때까지는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쓰고. 그리고 심심하면 뭐 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는 누군가가 시키는 것만 하는 5원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날카로운 화살에다가요. 화살, 이게 뭐죠? 창 끝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고 놓으면 추우니까 얼죠? 고드름이 생겨요. 그럼 다시 또 그 위에 또 피를 발라서 또 세워놓고. 그래서 피 고드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얼음 밑에다 박아 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는 늑대가 냄새를 맡고 다가와요. 와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점점 핥다 보면 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이제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와가지고 그냥 집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늑대 어리석죠?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혀로 싹 핥았을 때 이 혀가 바싹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핥을수록.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없으니까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할수록 재밌죠. 볼수록 재밌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오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사고 기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영유아기에 꼭 발달되어야 될 이 사고력 뇌, 종합적 사고 기능을 하는 그 뇌와 조절 기능을 하는 뇌, 언어 중추를 발달시키는 뇌 발달에 그것이 다 정지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쭝얼거리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면서 이루고 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디자인이 되고 자기 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 뇌 시스템이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죠? 목숨이란 값을 지불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재미와 편리함을 얻으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가치, 그가 살아내야 될 그의 그 직업 또는 그가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 이것을 다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정에서부터 처리해 나갈지 한번 고민해보고 대책을 찾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우리 아이 게임 절제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의 절제력을 훈련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는 해요. 자녀들에게. 아들아 공부해야지 왜 게임하니? 그래요. 그럼 아들이 그러죠. 엄마 공부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럼 게임해. 공부 다 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할 말 있죠. 공부 다 했다고? 그래봤자 이제 몇 단계 했다 그랬어요? 이제 1단계 끝난 거야. 이쪽으로 와 이제 요약하는 2단계 우리 시작하자. 할 말이 생겼죠? 또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공부해야지 왜 게임하니? 엄마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게임하는데요? 그래? 그럼 너도 게임해. 전교 1등도 게임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할 말 있죠? 전교 1등? 그래봤자 얼마짜리 될 수 있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식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도 하시고 또 여기 있는 지침을 따라서 자녀들이 디자인하는 자녀로 잘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정보들과 또 제가 제시하는 처방들이 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